다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그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그 민영화 추진 경과를 보면 저는 이 과정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경과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2011년 12월 27일 날 국토부가 민영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2012년 1월 달에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2012년 4월 11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9일 날 국토부가 다시 이 초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4월 11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4월 19일 날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추진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7월 17일 날 당정협의회에서 민영화 유보 방침을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돼서 18일 날 우리 국토부 교통정책실장님께서 민영화 유보 시사 발언을 하셨죠. 그런데 24일 날 다시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 민영화와 관련한 이 경과의 일정을 쭉 보면 여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듯한 이런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하여튼 이런 어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한영 교통정책실장님, 17일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뭐고 18일 날 그 발언의 취지는 뭡니까? (17일) 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일부 이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지적이 있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 제가 발언한 내용은 일단은 저희로서는 이제 정치권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그 추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날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이제 그 정부 제안 요청서를 갖다가 공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공감대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는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자, 실장님. 예. 18일 날 실장님 발언은 민영화를 하고 싶어도 행정부로서는 더 이상 추진할 방법이 없다. 현 상황에서는 추진할 동력이 없다. 이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하게 17일 날 당정협의회에서 무엇인가 결론이 났고 실장님 선에서 이 정도 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었단 말이죠. 아니, 저게 뒤집은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로서는 이제 이것이 원래 면허주는 겁니다. 행정부가 면허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우리가 동의를 사실은 이제 받는 문제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정치권의 동의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다 좀 더 형성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그 문제는 실장님 네. 제가 다시 좀 여쭙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국토부가 이 KTX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근거로 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여기에 그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이런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한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국토부의 견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 어디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철도사업법은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철도사업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할 필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3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2004년도 철도사업법이라든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철도 경쟁 도입이 포함된 로드맵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경쟁을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 운영은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분의 매각 및 민간 위탁 등 민영화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 보고에 민간 위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철도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도 사업법 제5조에 철도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걸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철도 사업법 역시 철도 산업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철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철도 사업법상의 면허 제도는 민자철도나 철도공사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철도 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 소유 철도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정부 의견이 타당하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저에게 예. 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와 함께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토부가 이 민영화 추진을 위한 근거로 철도 독점으로 인한 폐해나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철도공사 입장이 뭡니까? 국토부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동안 저희들이 그 인력 감축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 연간 1조 가까운 그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사장님 목소리 낼 용이 없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그 정책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1차 질의에 우리 김한영 실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KTX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그다음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 운영은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분의 매각 및 민간 위탁 등 민영화 조항은 삭제하였다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철도사업법 역시 이 철도사업법상의 면허 제도는 민자철도나 철도공사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 소유 철도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철도 구조개혁 기본 계획 이 역시 신규 노선 등 일부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기본 계획은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충분하게 그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 말씀하셨고 바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문병호 의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네. 자, 그런데 올해 1월 30일 날 16대 17대 국회의원이고 본 국토해양위 전신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셨던 이호웅 의원께서 1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 의원께서는 KTX 민영화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쳤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KTX 민영화는 당초 법률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KTX 민영화는 반드시 법률 개정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오죽 답답하면 왜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무조건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한번 제가 잠깐 검토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안 소위 같은 건 이제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이제 국가에서 할 때 이제 유권 해석 기관은 법제처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그 유권 해석을 이제 철도 공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입장이 타당하는 거다는 걸 갖다가 그것도 민간 의원까지 포함된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호남고속철도의 공주 역사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네.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갈등의 소지를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주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인근의 인접 지역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주역이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겠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우리 이사장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주역이라고 하는 역사 명칭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역명은 개통 건설 당시에는 지역명에 따라서 많이 붙입니다만은 거기에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개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호남고속철도의 역사 명칭이 문패도 던질 수 없는 주막집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없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역사와 이런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지킨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밥도 먹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단이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